머나먼 이 세계 인간들의 대부분이 석영이란 물질을 자유롭게 다루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능력을 마동기술이라 하여 교통에서 전쟁까지 수많은 분야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비록 척박한 세계지만 인간들은 나름 풍요로운 문명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水本当にこの辺りで倒れているとはな。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라이거트해로 부모를 잃고 변두리 마을에서 동생 레가치와 농사를 짓고 사는 건실한 청년. 특징이라고 한다면 라이거트는 석영을 다룰 수 없는 무능력자. 석영을 다룰 수 없기에 옛날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석영으로 움직이는 장비를 전혀 기동할 수 없습니다. 시균! 왕의 부름을 받고 도착한 왕국에서 만난 쉬긴 에스텔, 라이거트의 학창시절 친구이며 한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사이였지만 쉬긴은 지금 이 나라의 왕과 결혼해 왕비가 됐습니다. 国民として王座を嫌う国王ってどう思う？聞こえたぞグミ。国王侮辱罪で死刑。 이 친구가 현 크리슈나의 국왕이자 학창시절부터 라이거트의 절친인 호즐 크리슈나 9세, 라이거트와 시귄, 그리고 호즐과 제스, 이 4명은 학창시절 335 몰려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왕위를 계승하기 싫었던 호즐은 낙제를 거듭하며 서민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지만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해 왕이 돼버렸고, 시귄은 호즐의 왕비가 돼 초고속 신분 상승을, 제스는 아테네스 연방이란 고향으로 돌아갔고, 친구들은 이렇게 졸업과 함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我がクリシュナ軍とアテネス連邦はすでに国境で交戦中だ。 현재 크리슈나와 아테네스는 국민들 모르게 조용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슈나의 국경을 넘어 침입한 적군의 소대장이 제스라고 합니다. 力を貸してくれないか。知ってるだろう。俺は小銃すら撃てないんだぜ。来てくれ。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무능력자를 왕궁까지 불러낸 진짜 이유, 유적에서 발견해낸 고대인의 병기 언더골렘 델핑을 깨우기 위함. 이 언더골렘은 현 인류가 운용하는 골렘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영을 제어하는 마력의 힘으론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 유적을 공격하러 온 제스의 부대, 적국에 국왕이 있는 걸 안 이상 살려보내줄 수 없었고, 라이거트는 호즐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델핑의 조종석으로 들어가는데, お題語か？小さい字は俺たちの言語と似てるな。ねえ、ウピロレギス。 알 수 없는 고대 문자와 함께 기동하는 델핑. 아니 잠깐만, 이러면 머나먼 이 세계가 아니라 머나먼 미래잖아. 아무튼 태클 한 방에 아테네스의 골렘을 무력화시켰는데, 동료를 구하려 제스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ゼス！俺だ！聞こえないのか？ 외부로 소리가 확산되지 않는 델핑 탓에 결국 제스와 대화 대신 칼을 겨누는 라이거트. 델핑이 강력한 기체인 건 맞지만 라이거트에겐 경험이 부족했는데, 때맞춰 크리슈나 군이 와준 덕에 제스 일행을 절수시켰습니다. アンダーゴーレムで戦ったって本当？怪我はない？焦点合ってる？合ってます。 남편보다 라이거트를 더 걱정하는 시균이나 호즐이나 결혼했음에도 반지조차 안 끼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호즐은 귀족정의 고름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들을 대거 관직에 등용시켰습니다. 시균도 그중 하나였는데, 시균이 꾸준히 연구해온 골렘 제작의 요직을 맡기에는 귀족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심했고, 명목상 혼인을 통해 왕비로 만든 후 골렘 제작 총괄에 정권을 맡겨버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부지만 애정은 없는 사이고, 라이거트에겐 아직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将軍に頼んで時間を作ってくれ。ゼスと話をつけて兵を引かせる。あいつがこんな戦を望んでいるわけがない。 하지만 그런 사정보다 제스를 멈추는 게 더 급한 라이거트. 학창시절 서로 으르렁댔지만 정말 좋은 친구였고, 제스는 예전부터 전쟁이라면 치를 떨고 싫어했기에 라이거트는 친구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だがお互いに再会を祝う暇はなさそうだ。
드디어 전장에서 만난 라이거트와 제스. 라이거트는 제스에게 군대를 물리라 말했지만 제스는 국가의 명령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테네스가 크리슈나를 침공한 것은 어이없게도 크리슈나가 아테네스의 적국인 오란도에게 옆나라로 향하는 길목을 열어줬기 때문 훈련을 한다길래 그냥 길을 열어줬던 것뿐인데 아테네스는 입에 개거품을 물며 적국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크리슈나를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대의명분이었지만 제스는 어쩔 수 없이 군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라이거트는 이런 개같은 짓을 하는 제스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프력은 거의 비행 수준에 라이거트가 조종을 못해도 자동으로 기체를 제어하는 AI, 그리고 골렘 한기가 겨우 들어올리는 검을 방망이처럼 휘두르며 한 팔로 상대 골렘을 종이장처럼 뜯어내는 델핑. 골렘의 성능차가 전력의 결정적 차이는 아니다 하고 덤비는 잭스의 부하였지만 고대인의 고성능 골렘에게 순식간에 걸레짝이 됐습니다. おい 라이거트가 최선을 다해 살려줬더니 멋대로 죽어버린 제스의 부하. 사람을 죽였다고 느낀 라이거트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帰るなら帰るで一言あってもいいだろう。すまん。そんな顔をするな。 결국 이 모든 것에서 도망쳐 다시 시골로 돌아가려는 라이거트. 크리슈나의 전력은 아테네스의 발끝도 못 따라갔고 이대로 가면 크리슈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과 왕비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도망치라고 배운 라이거트. 하지만 이번만큼은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다시금 델핑에 타기로 했습니다. アンダーゴーレムのコードネームはデルフィングとする。 델핑은 고대인의 병기이기에 현재의 기술력으론 수리나 강화가 불가능했고 수리가 안 되는 탓에 기동 시간에 한계가 오면 바로 기체를 멈추고 냉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골렘 개발을 총괄하는 시기는 속전속결이 가능한 강력하면서도 무식한 외장을 만들어 델핑에게 장비했는데 이는 일반 골렘은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청난 고중량 장비였습니다. そいつと向き合うな。弾かれるぞ。 이제 태클 한 번에 골렘을 찢어버리는 괴물이 된 델핑. 제스의 부하들이 전부 달려들었지만 델핑의 장갑을 벗기는 게 고작이었고 라이거트는 기상천외한 움직임으로 제스에게 접근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손에 힘을 뺀 라이거트. 이대로 제스를 포획해야 했지만 델핑의 기동 한계가 임박했고 결국 제스의 부하들이 제스를 구출해 전역을 벗어났습니다. 제스의 부하인 클레오와 아테네스의 강력한 골렘을 확보한 크리슈나. 왜 때문인지 기껏 잡은 포로는 쉬긴의 방에서 동거하면서 둘이 백합물을 찍고 있는데 쉬긴의 테크닉 덕분인지 손쉽게 골렘에 대한 정보를 얻어 아테네스의 골렘을 크리슈나 스타일로 개수했습니다. 이것이 왕비의 테크닉인가? 領内の採掘場では石英枯渇が始まっている。備蓄も持って10年。 한편 제스의 패배 소식을 들은 아테네스 왕국은 크리슈나 왕국에 대한 본격적인 진격을 감행했고 자기 딸에겐 한없이 스윗하지만 전장에선 민간인마저 처참히 학살하는 보르키우스 장군과 스펠타 부대가 크리슈나 왕국으로 진격했습니다. またイライラして味方殺しちゃうかもしれないけどいいの? 제스의 부대를 격파 후 델핑을 중심으로 한 전략 부대가 편성됐고 거기엔 불꽃이란 아테네스의 골렘과 이 골렘의 조종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특이한 파일럿이 배속됐는데 よくかわすね。ディフェンスは60点以上80点未満ってところかな。 라이거트 부대에 배속된 지르그. 1년 전 아무 이유 없이 아군 소대를 전멸시키고 동료 한 명을 사살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의 전투력은 크리슈나 왕국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왕국이 위기에 처한 지금 맹수에게 갑옷을 입혀 라이거트의 부대에 넣어버렸고 라이거트는 강제로 지르그의 지옥 훈련을 받게 되는데 始めよう。全軍攻撃開始です。 마침내
국경지대까지 진군한 보르큐스의 군세, 결과는 뻔하게도 크리슈나의 군대를 처참히 유린했고 순식간에 크리슈나의 대장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오늘도 무식한 힘으로 골렘을 찢어발기는 델핑, 거기에 혼자서 스펠타 부대를 깔쌈하게 상대하는 지르그까지 단 2기로 인해 아테네스군은 전략상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붉은색은 3배 강하다니까. オルキスが動き始めました。ペグー山に向かってます。ペグーさん。それ本当なのか？間違いなく迂回している。 보르큐스 군의 우회 루트를 찾아냈지만 그 길목엔 라이거트와 동생의 집이 위치해 있었기에 라이거트는 안 좋은 예감을 느끼고 혼자서 마을로 향했는데 보르큐스 군은 전쟁과 관련 없는 민간인을 학살했고 보란듯이 시체들을 길거리에 전시해놨습니다. 분노에 덤벼드는 라이거트와 델핑에게 단신으로 맞서는 보르큐스, 당연히 힘으론 델핑에게 상대가 안 됐지만 숙련된 군인답게 유연하게 델핑을 제압했고 그대로 포획해 아테네스로 데려가려 했는데 아군이 지원 사격 좀 해줬다고 구속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탈출한 라이거트. 이제야 다행히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근처에 있던 스펠타 부대가 이들을 확인하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弱者は存在自体悪であり罪だ。弱者どもの生き方とは足の引っ張り合いに終始するものだ。 힘을 합쳐 싸워도 모자를 판에 라이거트를 살살 긁어 싸움판을 만드는 지르그. 뭐 그간의 수련 덕에 호각으로 싸우게 되는데 얘네들이 신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 라이거트의 나머지 부대원들은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골렘들을 전부 잃었습니다. 이래서 관심병사가 무서운 거라니까. 고래 등 싸움에 터질 새우 등의 등장. 문제는 열심히 고래 싸움하는 동안 델핑은 한계 시간을 넘겨 강제 냉각 모드에 들어갔고 지르그는 델핑을 멀리 차버리고 혼자서 스펠타 부대에 맞섰습니다. 파일럿이 남자건 여자건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는 지르그. 일반 소총으로 저격수도 박살내고 다리를 잃었지만 오히려 날카로운 무기가 생겼다며 다가오는 적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대장기만을 남겨두고 순식간에 부대를 괴멸시킨 지르그. 2다리를 잃은 채였지만 라이거트가 필살에 지원 투척을 해줬고 스펠타 부대 대장 또한 죽여버렸습니다. 도망쳤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델핑에게 관심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자진해서 보르큐스에 잡힌 지르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이 사건으로 라이거트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겨줬습니다. なぜあのつまらん男が黒銀の登場士に選ばれた？あいつがバカだからだい。 본격적으로 크리슈나의 수도로 진격하는 보르큐스의 군세. 평화로웠던 수도는 순식간에 전쟁에 휩싸였고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승부조차 안 되는 상태였지만 크리슈나의 군대는 델핑이 재가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라이거트가 뛰쳐나왔지만 보르큐스는 이미 왕궁 앞에 도착해 있었고 델핑은 너덜너덜해진 부분을 대충 떼운 채 무기도 바닥에 있는 걸 주워가며 처절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상대 무기까지 뜯어가며 짐승처럼 싸우는 델핑과 라이거트. 하지만 보르큐스의 골렘은 한없이 강력했고 라이거트는 몇 번을 쓰러지고 또 몇 번을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규. 受け取って受け取ってライガットあれ 죽음을 무릅쓰고 라이거트에게 신병기를 전달한 쉬긴. 이 병기는 사상 가장 무겁고 가장 단단한 수리검. 라이거트는 쉬긴의 선물을 받고 다시금 무식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꽤나 선방하기 시작한 라이거트. 보르큐스는 이 수리검을 들 수도 아주 쫀쫀하게 묶여있는 수리검의인데도 자르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무게의 수리검에 스쳐 쌓인 데미지가 결국 발목을 박살냈고 그대로 수리검에 직격당한 보르큐스. 적군의 대장을 포획하는 것은 엄청난 수확이었지만 보르큐스에게서 자신을 지킨 지르그의 모습이 겹쳐 보이자 라이거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보르큐스를 죽여버렸습니다. 立てるか大丈夫歩けるよ 대장이 죽자 일시후퇴한 아테네스의 군대. 크리슈나에게는 아주 잠깐 평화가 찾아왔는데 俺に乗ってたの兄貴だったのかレガッツ無事だったのか何が無事だよ 형이 하도 안 오니까 마을을 뛰쳐나와 왕도로 형을 찾으러 온 레가츠. 운 좋게 마을이 공격당할 때도 살아남았고 왕도의 전투 속에서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장이 라이거트를 기다리고 있을 테고 라이거트는 다시 제스와 맞서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은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은 잠시 잊고 자신이 지킨 소중한 것들에게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브레이크 블레이드였습니다. 진짜 명작이지만 작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1년에 3, 4편 정도밖에 연재가 되지 않는 비운의 작품이었습니다. 세계관과 설정 그리고 작품의 전개와 몰입감, 정말 뭐 하나 걸을 타선이 없는 탄탄한 작품인데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니 새 화가 나올 때마다 매번 전 화들을 다시 돌려봐야 돼요. 제가 죽기 전에 완결이 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인 작품입니다. 애니에선 지르그와의 감정선을 너무 짧게 다뤘는데 원작 코믹스에선 왜 라이거트가 지르그의 망령에 쓰였는지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작에선 보르큐스를 죽이고 해냈어 지르그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애니도 정말 잘 나오긴 했는데 원작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역시 역동적인 애니답게 쉬긴과 클레오가 정말 이쁘게 나와 감개무량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준 덕에 눈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한 장면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상 오늘의 애니 리뷰 1년에 한두 번 어디까지 나왔나 확인해보지만 볼 때마다 달팽이만큼 진도가 나가는 비운의 작품 브레이크 블레이드였습니다. 근데 부러진 칼이면 브로큰 블레이드 아닌가?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